안녕하세요. 카즈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선임부터 후임, 간부들에게까지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진짜 한국 남자가 인기 많아? 솔직히 저라는 사람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다에 가까웠을 거예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 한일 국제 커플 유튜브 채널도 정말 많이 생겼고 한일 국제 연애에 대한 관심도도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실제로 한일 국제 커플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서는 아직 이런 질문이 오지도 않았고 제가 그렇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핫한 주제라면 한 번쯤 다뤄봐야죠.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게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한 일본 여자들의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한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어머니 세대부터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들이 들어왔고 그 아래 세대에서는 아이돌,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실제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 높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여행 코스로 거의 필수로 들어있을 정도죠. 그 영향으로 한국 남자들은 진짜 친절할까? 같은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실제로 생활해보니 그 막연한 관심이 나라는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전에 모든 조건을 파괴해버리는 예외 케이스부터 말하자면 키 크고 몸 좋고 얼굴 잘생기면 다 됩니다. 얼굴이 잘생기기만 해도 8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교환 학생으로 온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헬스를 열심히 했어서 피지컬도 진짜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더라고요. 누구랑 다르게요. 하지만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야기에서는 제외해 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인의 조건과 한국인의 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인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소비의 여부입니다. 요즘 세대의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일본의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인에 대한 로망도 특별한 관심도 없죠.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외국인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질 겁니다. 특히 주변에 한국인과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더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 반대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거고요. 세 번째는 일본 남성과의 연애 경험입니다. 요즘은 일본 남자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는 연애에서 상대에게 소홀하거나 표현이 부족한 경우, 심하면 막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미디어에서 접하는 한국 남자 이미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 한국인의 조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키, 몸, 얼굴이 다 갖춰져 있으면 최고지만 그건 현실적인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채울 수 있는 조건은 깔끔함과 연락 빈도와 무게감, 일본어 능력, 태도입니다. 첫 번째, 깔끔함.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일본 여성들이 생각보다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세이리 테키니 무리. 한국말로 하면 생리적으로 무리로 많이 쓴 표현이죠. 하지만 이 기준은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 같은 머리와 수염, 심한 채취, 관리가 하나도 안 된 피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바꿔 말하면 깔끔하기만 해도 플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연락 빈도와 무게감입니다. 연락 빈도 이야기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는 사람에 따라 바로바로 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귀는 사이여도 아침, 밤에만 연락하고 낮에는 거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낮에도 연락이 없죠. 이건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내 시간도 존중받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한국과는 크게 다르죠. 하지만 그렇게 연락을 안 하는 대신에 만났을 때에는 그 상대와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너무 자주 하거나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면 오모해, 무겁다,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표현도 너무 잦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해, 아이시대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심하면은 맹해라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더라도 연락에서는 한 번 더 참고 만났을 때 즐겁게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본어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어 능력은 완벽한 문법이나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편하게 느낄 정도의 일본어입니다. 발음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로 괜찮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어를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일본인 같은 일본어보다는 조금 서투른 일본어가 좋더라고요. 네 번째, 태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 한국 남자야. 이 생각이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일 뿐이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남자여서 플러스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 남자만이 플러스는 아닙니다. 특히 도쿄 신호쿠부에서 이쇼니 사케노무로 시작하려는 행위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시작은 비교적 쉬울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유지하는 과정에는 여러 조건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겠죠. 언젠가는 한일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